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공동 성명을 내고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토대로 부양책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부양책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연일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편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였던 78만 건 하회한 71만 2천 명 기록하면서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함께하는 가운데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뭐죠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까지도 맨날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오늘은 뭘 가져올까 이제 기대를 하는데 기대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에 맞게끔 이제 PPT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을 이제 이슈하고 이제 시황 이제 브리핑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PPT 설명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을 조금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아토마스터가 들고 오시는 이런 시황이나 전략들 살펴보면 정말 내용이 좋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 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랑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외에도 아토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상품별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니 S&P 500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6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강보합권입니다. 0.13% 올라서 12,4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하락해서 45.1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0.5%가량 올라줘서 1,838.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어제보다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상승해서 1.2153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달러가 약달러세가 계속 나오면서 유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수 선물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이슈들을 좀 들고 왔는데 첫 번째 연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하원 감독 청문회를 가졌는데 이곳에서 경제가 올해 초와 비교해서 확실히 더 좋아졌고 백신이 나오면 경제에 아주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연준이 아직까지는 이 경기 부양을 철회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까지 상당한 부양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의회에서도 재정 지원을 꺼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축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 정도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12월이 다시 흘러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될지 오늘 아토마스터와 자세한 시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현재 시장은 약달러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을 필두로 경제정책의 양대 수장인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과 함께 제롬 파월 의장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풀기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달러화 가치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급락했는데 내년 역시 그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시세 한번 살펴보시면 90.7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 90선 지지도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 마스터들도 올해 내년까지 달러가 한 80달러 선까지 좀 깰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트랙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 전문가들도 과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엄청난 초약달러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바이든 후의 출범 기대와 함께 약달러세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때와 대비해서 현재 달러 인덱스가 3.17%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무장관 후보자가 비둘기파인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죠. 그가 연준 의장을 지낼 때 달러가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을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달러화가 10%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0달러 안팎까지 내릴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약달러세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토마스터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네, 미증시가 연말까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엘리 인베스터스의 린지 벨 수석 투자 전략가가 코로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부양책이 단기적인 촉매제다라면서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또 소비 지출의 회복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큰 영향이 돼줄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연말 상승폭은 평년 대비 작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12월 달이 산타 랠리라고 하면서 주가가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 이번 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 때문에 그렇게 큰 축의 상승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또 배 전략가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주 그리고 소재주 위주로 이 배당주들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컨텐츠 시장이나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3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아토마스터와 좀 중요하게 다뤄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오늘 가져온 내용을 이렇게 부담 주시면 제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부담을 드렸나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 장난이고 일단은 일단 PPT 보면서 일단 네.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상 뉴스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3가지로 사실 함축이 된다고 저는 봐요. 부양책, 백신, 코로나. 사실 이제 이 3가지 뭐라고 할까요? 제목은 거의 매일매일 거의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이슈보다도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옐런과 이제 파월에 대한 조합이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를 조금 부각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 패드풋이라는 얘기가 이제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패드풋. 네, 그래서 뭐 아나운서님도 패드풋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아시는지. 연준이 이게 풋이라는 게 네. 저희가 아는 그 풋옵션의 풋인지 아니면은 집어넣터의 풋인지. 풋옵션 맞습니다. 풋옵션 네,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드 그리고 이제 풋옵션의 이제 합성어로 이제 패드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풋옵션이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요소점이 생길 때 조금 네.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요소죠. 요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패드풋이라는 게 이제 연준이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안전판을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앨런과 파월 조합은 이제 금리 상승을 우려를 경감시킬 요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책 내용을 좀 크게 볼 건데 이제 사실 두 가지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너무 좀 거시적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나온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이제 FOMC 얘기가 나온 이후에 아마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더 풀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상황 먼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도 알다시피 옐런은 과거 연준 의장 시절 이제 고압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프레셔 이코노미가 이제 이 얘기인데, 자, 일시적으로 과열된 경기를 용인하는 통화 정책을 피력한다. 자, 그 결과 금리 인상기에도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7월, 9월 이제 FOMC 내용에서 이제 평균 목표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어느 정도 도입을 했습니다. AIT라고. 그래서 이제 8월 말 잭소홀에서 이 도입이 되고 나서 8월에 AIT는 앞선 옐런의 고압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기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경기 확장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2%보다 높게 설정하여서 유연하게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현재 그때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성장으로 가는 경제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양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그만큼 과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속속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주가 지수가 올라 있는 뿐이 사실 실물 경제는 많이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는 올라 있지만 저는 경기 침체기라고 저는 현재 이 시장을 보고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조금 낮은 인플레이션을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경기 확장기 자체 내에서 사실 2%보다 높게 설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유연하게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2% 이상보다 높게 설정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사실 좋은 방면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도 이제 그만큼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일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만큼적으로 이제 후에 어느 정도 경기가 다시 되살아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2021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8%로서 자, 2020년 1.3%보다 약간 0.3%를 약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즉 이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 금채 10년의 금리도 이제 1.2%까지 반등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팬데믹 이후로 사실 좀 많이 떨어졌죠. 국채 금리 자체도 이제 원래 3%에서는 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던 금리, 그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0.5, 이제 1%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현재는 지금 1.2%까지 이제 올라갈 가시려고 전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내용 한 번만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1.2%까지 반등할 전망. 자, 특히 2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5% 상승하게 되면서 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 미국 국채 10년의 금리가 박스권 상단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이러한 금리 자체에 대한 금리 자체에 대한 상승률을 지금 이제 1%대 초반까지도 좀 또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예상값이라는 게 항상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값이라는 게 항상 맞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뭐
1% 중반이나 후반까지 넘어갈 가능성을 조금 저는 약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옐런과 파월 조합에서 이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통화 정책으로 하반기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는 1% 초반대 수준을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예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금리 자체,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1%대 초반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예전보다는 사실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1%대 초반만 하더라도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하는 뭐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것이고, 자,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에 대한 보조적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목 자체를 읽고, 자, 추가 재정 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여 시중금리 상승의 압박이 높아질 경우, 자, 연준은 유통과 발행 시장에서 국채 매입의 규모를 늘리며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출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통과 이제 발행 시장, 이제 우리가 이제 알듯이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본 자유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자체 내에서와 이제 발행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제 국채 매입의 규모를 조금 더 늘린다.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금리 상승을 압력을 낮출 것. 즉 어떻게 되게 되면은 사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올라갈수록 사실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뭐 바로 이제 연이어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금리는 돈의 가치를 조금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채 매입에 대한 규모를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을 줄일 것이다. 즉 금리의 상승 제한을 어느 정도 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옐런과 파월 간의 조합은 2021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금리 상승 우려기를 이제 하반기로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뭐 현재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본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양책으로 인한 달러의 상승, 그리고 달러의 가치에 대한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떨어짐,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현재 주식 시장과 현재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상승이라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재 이 금리에 대한 상승의 변수 자체를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뭐 현재 제로금리 수준으로 뭐 현재 지금 2023년 초반까지 유지할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금리가 만약에 한번 지금 한 몇 프로라도 조금 오르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만큼적으로 지금 가장 큰 우려를 이제 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과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달러를 시장에 풀 것이다, 달러 바주카포를 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오늘 이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조금 저도 이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지금 사실 저는 이 매입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뭐 시장 자체에 대한 부응을 조금 올린다, 상승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양날의 검이거든요. 항상 양적 완화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일은 벌려놓은 다음에 차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약세가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약세가 사실 돈을 찍고 빌리고 판다는 불린다는 것은 이건 바로 재정 적자로 문제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2020 한 3년, 4년 정도쯤에는 사실 이제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이제 함께 부채로 넘어온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좀 네. 시장 너무 좀 걱정은 되긴 돼요. 2024년에 대한 경기 자체 내에서. 왜 이렇게까지 달러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 자체를 지금은 받아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금융시장을 위해서? 그렇죠. 금융시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사실 이제 부양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도 백신에 대한 개발 뭐 이렇게 얘기가 계속 조금 나오고 있지만 네.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 시에 지금 현재 실물 경제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전 팬데믹 시절보다 사실 이제 많은 수치로 떨어졌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주가 지수까지 몰리지 못한다면 사실 전체적인 세계 공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시점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은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2008년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연준도 이렇게 달러 유동성을 선택을 한 거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아, 대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어가 주시죠. 네. 자, 그래서 추가 재정 지출 확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할 뻔했네요. 그래서 연말에 대한 이제 상승 이후 연말에는 1% 정도에 대한 수준 금리를 현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자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편 저는 이제 이거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이제 12월 FOMC는 네네. 이제 17일 날 종료가 되는데 옐런과 파월 조합에 대한 효과를 미리 가늠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 시점에서 FOMC 다들 아시겠지만 내용 그렇게 재밌는 내용이 안 들어와요. 네. 다 똑같은 내용. 뭐 국채 매입은 800억, 뭐 MBS 채권은 400억, 뭐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 AI 도입은 현재 잘 하고 있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양적 완화가 언제 되지? 부양책에 대한 추가 매입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엄청 기다리고 있고 뭐 추가적인 뭐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조합 내에서 어떤 얘기가 한번 지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 지수가 현재 뭐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미 돼도 사실 이제 뭐 얘기가 된 게 없거든요. 뭐 네. 할 것이다. 뭐 보천 몇백억짜리 뭐 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정책 발표로 정확하게 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원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긴가민가 이제 해요. 뭐 돼지 뭐였지 그 내용이 뭐 그 네.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많이 지금 네. 부양책 얘기가 한 6월부터 한다 만다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와도 기대가 되지도 않고 정말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부양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주가 떨어지고 네. 뭐야 기대 실망이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요. 아 네. 이번에 맞았구나.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시장 자체를 볼 때도 막 엄청 이제 예전에는 이제 10월달에 번복까지 한번 나온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때에서 매매를 딱 하다 느끼고 보니까 좀 시장한테 좀 많은 실망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라는 건지 추세 좋아 추세 저도 이제 매매할 때 추세를 잘 보다 보니까 당일 추세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요한 이슈가 단기 이슈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고 이슈를 다룰 때는 특히 더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팩트적인 부분만 보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부양책에 대한 관한 얘기 그리고 백신에 대한 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FOMC 이 얘기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예전보다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지수도 뭐 그때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3월까지 연장돼서 네. 연장되는 것과 함께 이제 주가가 이제 곡점을 찔렀잖아요, 나스닥이.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온 건데 사실 이게 여기에서 얘기가 뭐 안 나오면은 저는 조금 시장에 더 예, 실망 매물이 좀 실망 기회가 매물 되지 주고. 않을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FOMC를 앞두고 일말의 변화들이 있었죠. 자, 코로나19는 재확산이 확대됐고 자, 케어세이터는 의거하여 자, 유동성을 공급해온 미 연준 9개 긴급 대출 기구 중 5개. 근데 이제 지금은 4개인가 5개인가는 이제 3월까지 이제 연장이 네 됐고, 가지요. 4가지 정도는. 그래서 5개 정도는 이제 연말 종료가 되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렸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들. PMCCF, SMCCF.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6월 달에 나온 회사채 매입 중에서 제일 재밌는 내용이었고 네네. 가능성이 제일 조금 뭐 SMCCF는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끝나게 되면은 사실 1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조금 펼쳐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회사채 매입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때. 저걸 연준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연준이 뭐 하나 했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맞아요. 나왔는데 그런 예. 반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12월 6일 그리고 12월 12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6일 날에는 실업 수당에 대한 $300가 지급이 만기가 돼버리고 근데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온 게 네. 공화당 측에서 이게 한 달 정도 한번 연기를 한다고 논의를 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조금 더 제대로 된 시황이 나오게 되면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현 시점에서 미증시가 정책 공백기를 앞두고 이제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2월 넘어가면서 안 좋을 건데 네. 지금 구원투수로는 12월 FOMC에 대한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12월 FOMC에서 세 가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자산 매입인데 일단은 이 QE,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와 자산 구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만기 확대 가능성을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자산 매입은 조금 가능성이 좀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회사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우리 어느 정도 시장을 부양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구성의 변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만기 확대 가능성, 어느 정도 이제 국채 채권에 대한 만기에 대한 이제 확대 가능성이 아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 우선순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거든요. 네. 포커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들이 약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단기 채권을 팔아가지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이야기거리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풀어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는 조금 1월 이후 이제 상원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첫 번째 내용이 조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석적인 결과 기반의, 안 보이시겠구나. 정석적인 결과 기반의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건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여러분들 그 중앙은행이 시장의 미래의 관점을 보고 어느 정도 던져주는, 어느 정도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시장에 약간 부양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IT, 뭐 평균 물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는 것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뭐 이렇게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나? 아무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힌트를 약간 힌트를 주는 것들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원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윤준이 뭐 한대? 올라가겠네? 약간 얘기가 나오고 기반영 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먼저 반영 이후 결과가 나오는 값이었었는데, 네. 현재 이번에는 결과 이후 이제 기반형이 되는 약간의 이제 방향성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좀 안정적인 성장 위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도 부양책이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안정을 조금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도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전망에 관련된 새로운 지수에 대한 이제 디퓨전 인덱스라고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내용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가져와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앞으로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차기 재무부 장관의 이 조합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이번 달 FOMC 회의 결과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니까 그런 시황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글로벌 이슈 마무리하고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해외 선물 나우 코너에서는 상품별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죠.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가격이 오늘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7%까지 상승폭을 키웠네요. 1,843달러,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골드 어떤 뷰 보고 계실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주셨네요. 왜 관망이죠? 오늘 매수하면 오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대라서. 오늘 사실,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오늘 좀 중요한데. 네. 이거 이제 오늘 금일자에서 네. 이거 여러분들 골드를 뭐 매매하실 분들은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막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오늘은 무조건적으로 관망을 하는 게 내일자에서 아마 추가적인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현재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예전에 방송 와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보나치에 대한 뭐 매물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네. 뭐 보조 지표보다는 현재 주가가 가지고 있는 캔들에 대한 그냥 가격 비중으로만 얘기 설명을 드리는데, 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딱 찍어놓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43 라인대, 1843점 라인대를 하나만 찍고 보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만 찍고 보시고 현재 이 가격대가 오늘자 금일 상승해서 마감을 해가지고 43 라인대를 약간 위로 돕는 양봉 마감이 나올 경우에는요, 내일자 추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골드에 대한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크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뭐 고점 라인대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구간대가
이거 마우스가 안 눌러지는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어떤 봉으로 마무리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잠깐만요. 안 되네. 일단은 뭐 그럼 마우스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이제 음봉 형태 꼴이 지금 크게 떴고 이제 일봉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그 이후 주가가 이제 1800선까지 이제 깨지게 되면서 이제 저점 라인 때 1760 라인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3일 이상 저는 어느 정도 4일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하고 약간 수급 개념에 대한 이제 기반을 봤었을 때는 뭐 저점 라인대를 찍고 뭐 3일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4일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때 이후에 대한 이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골드가 1796 라인대를 조금 완전하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차적으로 오늘자 금일자 골드가 1843 라인대까지 이제 비율의 값으로 고점까지 한번 찌르게 되면은 일단은 골드가 저점 라인대를 만들어 놨다. 네, 뭐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조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뭐 달러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성도 좀 넘어가고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뭐 주가적인 차트만 봤었을 때는 현재는 1차적인 저점 라인대를 완성을 시키고 일단은 나중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때 2차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차 저점은 1차 저점 라인대를 절대 못 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승에 대한 눌림. 그래서 시점 자체 내에서 오늘 제가 왜 43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금 보고 얘기를 듣는 거냐면은 네. 현 시점 고점과 저점 라인대를 연동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지금 0.38이 가격대예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피보나치는 고점하고 저점 라인대를 찍고 나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0.786 볼 필요 없고 0.236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세 가지 값으로만 원래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가적인 하락 발생 이후에 여기서 원래 매도 1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이 나오지 못하고 오늘자 금일에서 이 구간대, 즉 이 1843 라인대가 양봉 종가 마감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내일자 추가 상승분이 나와가지고 목표 값을 하면 66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오, 높아요. 많이 올라오네요. 네. 근데 뭐 그 전에 올라온 자리에서 뭐 중간 정도에서 눌림 받는다면 이 자리가 제일 확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43 라인 때까지 올라와가지고 고가 라인 때를 조금 더 큰 갱신이 나온다면은 네. 54 라인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1854 라인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만 찍어서 드린다면은 네네. 54 라인 때부터 매도를 좀 진입을 하긴 해야 돼요. 1차적인 수익적인 부분은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자리 54 되게 라인에서. 중요합니다. 1854 라인 때. 네. 그래서 1854 라인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 장악이거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추세 변곡이죠. 추세 변곡에 대한 캔들 이후에 종가 라인 때가 1854 라인 때고 그리고 캔들들이 1854 라인 때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다가 깨졌는데 이 음봉에 대한 봉중심 라인 때도 똑같이 1854 라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저항 자체를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 1854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오더라도 기다리세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고 1854까지 들어가게 되면 부분 진입부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값은 1843포인트입니다. 1차 저점이 형성되고 있고 만약에 오늘 위로 넘는 양봉 마감 시에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1854달러인데 이때까지 딱 시장 골드 가격이 올라오면 매매를 진입하실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죠? 아니요. 그러니까 1843이랑 1854 이 라인만 기억하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한번 골드 가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현재 0.12% 올라서 29,920선, S&P 500은 0.02% 거의 보합권이고요. 나스닥은 0.19% 상승했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지금 부양 기대감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뭐 그렇게 큰 힘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품별로는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골드가 상승 전환했고요. 크루드 오일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은 0.07% 상승해서 3,66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24% 상승해서 12,486.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0.13% 하락해서 45.2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0.76% 상승해서 1,84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입니다. 0.48% 상승해서 1.2160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로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골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뜬 속보에서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생각보다 좋게 발표된 점과 그리고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책을 합의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지금 시장에서는 강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스닥을 안 봤죠? 지금부터 나스닥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토마스터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나스닥 팻말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도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가 유가까지 합쳐가지고 다 그냥 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방향성 다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오늘은 느낌이 왠지 좀 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냥 차트적인 부분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1선은 조금 제외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11선은 이제 일봉하고 주봉하고 월봉에서도 사실 잘 안 보는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11선의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11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나라 경우에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은 31선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외국에서는 그럼 몇 일선을 보나요? 5일선하고 21선을 사실 중심적으로 많이 보는 편이긴 하죠. 5일선, 21선.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선물 자체에 대한 지수 자체, 특히 종목 자체 내에서 지수들은 워낙에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조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21선에 대한 이제 캔들 뷰를 먼저 보고 위에 있냐 아래 있냐 먼저만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일선에 대한 흐름만 보는 시계로 이제 원래 이평을 이렇게만 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제 특이하게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평 가지고 타점에 대한 제시값을 조금 원해가지고 이제 이평 가격대를 보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맞는데 항상 그 이평이라는 가격대가 우리가 나스닥을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시점을 보게 된다면은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흐름으로 타점 보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트레이딩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타에서 마디 매매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선물할 때도 원래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시는데 그때에서 이제 이평선을 어느 정도 타점이라고 제공해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평선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하고 기간이라는 후행성이 조금 짙은 두 가지 요소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시장에 대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기반형이 되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 정도만 체크해라. 근데 조금 재밌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얘네가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고점 라인대를 찍고 저점 라인대를 이제 갱신하고 나서 이 장시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박스 흐름을 좀 보셨었죠. 제가 그때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그때 크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12,200선 라인대 위로, 120선 라인대 위로 종가 마감 나오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매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5일선에 대한 흐름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바꾸고 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장대 양봉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과열받고 불붙기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자체도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가깝지도 않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 따라서 가는 캔들이 있고 추가 상승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날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평 캔들과 이제 이동평균선 간에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즉 이제 추가적인 1차 발상이 슬슬 한번 나올 시기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상승 초입구가? 네, 초입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장대 양봉에 대한 초입구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이격 자체가 넓어지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매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승 매집.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불타서 한번 매수 한번 세게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도 사실 조금 두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상승을 놓치면 어떡해요? 그럼 다음에 눌림 받으면 되죠. 아니, 저도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이제 대부분 시장 자체 내에서 이제 일확천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장대 양봉 네. 놓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네. 장봉 막 놓치고 뭐 장대 연봉 놓치면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왜 내가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봤지? 약간 이런 모습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습관이 만들면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랫동안 트레이딩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기다리고 네. 추세 이후에 눌림 시점이다. 약간 이제 조금 안전 마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고점이 어디까지도 열려 있는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은 일봉에서 여러분들 뭐 여기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전 여기 가격대 근처에서 매수 절대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연고점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무섭죠. 사상 갱신이죠, 그렇죠? 네. 사상적인 갱신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매수를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내려오더라도 12,420이 라인대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나 받아볼 수 있는 거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관망이죠.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시장이 조금 특이한 게 네. 이제 거래량이 평균치보다 좀 적어요, 많이. 많이 적네요. 네, 많이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간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올라가고 오늘 수능이어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거래 시장이 뭐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은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 종목들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수능을 보지도 않는데 거래량이 없네요. 이게 아니고 국내 시장은 그런 건데 네네. 그래서 미증시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뭔가 방향성 좀 보여주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나오더라도 그냥 횡보나 박스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이게 매수인지 매도인지 먼저 좀 구분해서 매매입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합으로 움직이나 보네요. 네, 그래서 보합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관망에 대한 시점을 보는 거죠. 근데 과열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거래량도 한번 지금 올려서 말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도 없다가 쭉 없다가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냥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 캔들자에서 여기 거래량 하나 있잖아요. 이거 캔들. 네.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캔들에서 아마 여기 저가 라인 때 깨지기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가 라인 깨지기가 때. 힘들다? 네, 저가 라인 때랑 여기 시종가 단위 절대 깨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2,270 라인 대를 약간 기준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 여기 구간대에서 말도 안 되는 매수 양봉으로 좀 들어올렸고 그 전까지 거래량 진짜 저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뭐 조정 구간대에서 박스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추세 발산 이후에 거래량 한번 들어올린 캔들에 대한 시종가 라인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70 라인대가 음봉 마감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음봉 마감하기 전까지는 사실 매도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 구간대 근처에서 바로 매수 못 들어가고 지금 눌림 받아야 매수를 볼 수 있는 시점인데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캔들들이 많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상 차트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거래량도 너무 없고 진폭도 없고 하다 보니까. 중폭도 없고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장대 음봉에 나오는 캔들과 이평선이 벌어지는 그런 그림을 12,270선 딛고서 네.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그렇죠.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지막 상품으로 오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일이 지금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슈가 사실 시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게 이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어제 발표된 API는 원유 재고가 올랐는데 오늘 발표된 EIA, 밤에 발표된 EIA 재고는 또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지금 원유 재고도 방향성을 그렇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 내용이 좀 나오면 유가가 그렇죠. 영향을 받을 텐데. 반등할 거나 뭐 얘기 나올 겁니다. 일단은 오늘 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뷰 보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관망이네요. 오늘 관망맨. 네, 또? 오늘만 네, 오늘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지수도 지금 약간 유가의 영향을 옛날엔 좀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쵸. 위험 자산끼리 같이 올라가는 네네. 하나의 이제 행보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제 경제랑 실물 경제가 같이 완전히 주가 지수랑 실물 경제가 무너졌다 보니까 원자재는 실물 경제를 어느 정도 대변을 하고 똑같은 위험 자산이라도 주가 지수는 단순하게 주가 지수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도 나스닥이 올라가지 못해. 약간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황상 보게 되면은 옛날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유가에 대한 차트 분석을 조금만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장대 양봉에 대한 봉중심 캔들 하나만 무조건 긋고 보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추세 5일선에 대한 추세 갔다가 이제 5일선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캔들에 대해서 장대 양봉은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었죠? 봉중심선만 체크하면은 무조건적으로 1타점은 구해져요. 그래서 봉중심선. 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봉중심선에 대한 가격대 단차 딱 받고 반등 나왔잖아요. 이거 43.90도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 눌림 매수 받으라고 대응하시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 라인대를 9일 라인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을 줘가지고 근데 지금 흐름상 애들이 딱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네. 지금 5일선도 5일선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캔들 종가 라인대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45.50 라인대로. 45.50 라인대를 넘기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좀 넘기더라도 꼬리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몸통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JMC 회의까지, 오펙 회의까지 아마 이 정도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전일 일본 캔들 시종가 라인대 안에서 놀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 많이 내려와봤자 44.55 많이 올려봤자 45.2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밴딩 폭이 45.50부터 44.55, 즉 뭐 진폭을 위아래 둘 다 실현시켜줘야 백틱 움직여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현재 뭐 어떤 이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이 차트 자체에 대해서도 변폭도 없고 거래량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응에 대한 뷰보다는 그냥 관망에 대한 뷰가 훨씬 더 이롭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44.55에서 45.50에서 이제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마저도 봉이 아니라 꼬리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불안해서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혹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난다면 그때 이후의 전망도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때 이후 정확하게 지금 딱 두세 가지만 딱 보고 있어요. 있으시네요. 네, 말씀해 확실히 주세요. 있어요. 빨리 궁금합니다. 분명히 네. J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네. 분명히 캔들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한 번은 좀 길게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높거든요. 오. 근데 하락으로 간다면요. 네네. 반등받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약간 캔들이 이런 십자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좀 네. 죄송합니다. 말씀 주세요. 아니요.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이거는 자리값 기다리면 무조건 볼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고 네. 캔들이 만약에 그냥 상승비로 간다 했었을 때는 분명히 45.50 라인대 위로 양봉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5.50 라인대 위로 양봉 마감 되면은 지금 2, 3일 정도는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할지 그게 의문인데 아마 시장에 대한 기대와 감사는지가 더 잘 됐네 하면은 한 번은 돌파 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즉 고점보다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고점 위에서 뭐 양봉 캔들 안착은 좀 나오기 힘들더라도 네. 뭐 한 번은 추격 매수나 뭐까 좀 이제 그러니까 불타기에 대한 방향성, 즉 이제 큰 방향성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점 깨고 47 라인 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47까지요. 네, 한 번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호재가 발표가 되면요, 투심은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투심이 이 상승선을 한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단기 쇼트 레인지가 45 라인 대 그리고 35 라인 대 이걸 유지해주고 있지만은 저는 항상 캔들 볼 때 몸통을 위주로 보거든요. 꼬리는 안 봐요, 잘. 피보나치 구할 때만 꼬리 저점 라인 때 약간 이런 것들만 봐보지 몸통가 위주를 본다면은 사실 지금도 주봉 상태 내에서 뭐 지금 현재 45불 라인대를 한번 지금 위로 종가 마감이 나왔는데 월봉 시점에서는 조금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 내에서는 딱 지금 45.50 라인대 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탠스 자체를 상당히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현 시점에서 뭐 JMC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가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이 된다. 그럼 유가에 대한 투심이 한번 살아나가지고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큰 상승. 지금 비회원국들이 이 감산 연장을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좀 순탄하게 진행될지가 걱정인데 일단 만약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나고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2, 3일 정도 랠리를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래도 그 자리를 딛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챙겨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상품별 전략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흘렀는데 혹시 오늘 방송에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럼 매매요? 오케이. 자리값 하나만 체크해서 좀. 자리값이요? 근데 좀 시간이 있을까요? 볼 게 없어가지고. 네. 오늘.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다양성인지 같아가지고. 오늘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네. 네, 오늘 사실 여러분들 장이 매일매일 열리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는 사실 이제 더 많은 시간대를 열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오늘 시장이 뭐 양봉으로 크게 마감되고 오늘 시장이 뭐 같이 뭐 박스로 보합되더라도 이제 항상 조금 기대하는 시장이 맨날 우리가 기대하죠. 맨날 뭐 크게 올라가는 장이라든지 원웨이라든지 뭐 원웨이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데 네. 시장은 항상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특히나 관망한 장세이기 때문에 관망 오늘은 장세다. 매매보다는 좀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네. 그냥 뭐 맛있는 거라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